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주아입니다. 오늘은 안경을 안 썼으니까 또 도수가 맞는 건데도 좀 약간 어지럽네요. 참. 어제는 경자날이었고 오늘은 경자 신축, 오늘은 신축날입니다. 신축날이니까 뭐냐면 결말, 마무리, 끝, 정리, 이별 이런 의미가 있고요. 구성수가 오니까 조상, 산소, 탈, 물난리, 산소 정리, 개장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오늘 저기 가서 개장을 했다고 해요. 뭐 못할 줄 알았는 좀 실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잘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서 참석은 안 했습니다. 신축날 부부는 좋은데 각자 사는 것이 좋다. 다음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기도하는 날이고 된장찌개 먹는 날이고 된장찌개 먹으면 뭐라 그래 건강식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오늘은 물건을 함부로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개띠가 물으면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술의 여축 그렇기 때문에 개띠는 밥그릇 갖고 싸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거기 참석 안 하는 것이 100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참석하면 약간 시비가 생기죠. 그건 뭐 다 아는 분들은 나가실 겁니다. 목일주가 물으면 돈 문제인데 골 아프다. 화일주가 물으면 밥그릇 싸움이다. 똑같습니다. 밥그릇 싸움이다. 기타 등 뭐 이렇게 오늘만 갖고 이렇게 기준을 놓고 사주를 통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변하는 게 약간은 좀 다른 사람하고 틀리고 구성하고 내정하고 일진법하고 간지론을 섞어서 하는 거고 사주를 놓고 보통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진로 할 일에 대해서 고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이제 병정일주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는데 진로 때문에 고민이다. 뭘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부터 하면 된다. 2년 뒤부터 돈 번다. 반드시 풀리고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분은 사주 공부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편인격이었습니다. 2년 뒤부터 돈 법니다. 자신있게. 사주 공부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남을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읽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내가 완벽히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참 좋은 공부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사나 타인의 인생사도 자신의 어떤 실력적인 부분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면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구운이다. 구성상으로 그러면 구운이다. 이별, 정리, 끝, 미인, 공부, 정신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 공부가 앞으로 2년 아니죠 10년 길게 구운의 10년 거의 한 10년 정도 9, 8, 7, 한 10년 5년 10년은 잘 될 겁니다. 사주 공부 하시면 많이 필요로 하고 구운의 동안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멘탈이 깨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주 심리 공부 이런 거 대박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 공부에 이제 십성론, 격국론, 강약론이 있는데 전체를 보고 용신에 따라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정법이나 뭐 유김이나 기문이나 이런 거를 통한 거, 육효 이런 거는 뭐라 그러죠? 그때의 어떤 전체를 읽어볼 때에 대단한
대단한 학문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해보면 할수록 묘미가 있고, 그냥 그 일진만 가지고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라 생각하고, 대단히 중요하고 고맙고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후술생들은, 제가 개띠인데, 인후술생들은 묘년부터 묘년, 진년, 4년, 5년이 어떤 그 기운이 왔냐면 인생의 대격변의 시기고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인후술생들은 5년까지 자기 진로에 어떤 문제가 변화가 있는 시기고, 그게 마무리되는 시기가 5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신유술 해가 되면 인후술생들 입장 속에서는 흔한 말로 입산수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공부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일단은 제가 대략적인 거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학문이고 중요한 학문이고, 인생의 진로나 판도를 읽어낼 수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설은 길었고요. 좋아요, 알람,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사주가 오전에 구분하고 되겠지만 사주가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경자일이기 때문에 경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구성수 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금일주 내년에 병화 오면 편과 오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경금 자체는 우리가 이제 제가 물상학적인 개념이 그런 얘기를 하죠. 경금은 인정받으려고 하다, 자존심이 세다, 덩치가 크다,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한마음이다, 강하다,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금일주들이 네 편 내 편을 잘 가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편은 좋고 네 편은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부자가 많습니다. 경금은 불을 만나면 반드시 재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불을 못 만나면 녹슨 쇠뭉치에 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간목이 많아요 이랬을 경우에 뭐라 하죠?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경금과 간목은 이게 편재충이라고 하지만, 경금이 간목이 강하면 경금으로서 노릇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릇이 깨집니다. 이렇게도 얘기가 합니다. 을목이 많으면 경금은 을목이 많으면 뭐가 돼야 되나? 풀밭에 돌덩이에 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풀밭에 돌덩이. 그렇다고 하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금전적인 거래를 추구하며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경금은 병화가 너무 강하면 헛된 꿈을 꾸거나 망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건 뭐야? 헛된 꿈,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화는 너무 강하면, 우리 정관이라고 하잖아요. 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화가 강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물이 녹아서 형체가 없어지니 사람이 비굴해지고 자존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토가 강하면 금이 산에 갇힌 꼴이라 산중수도인이요, 기토가 많으면 밭에
버려진 돌덩이라 벼가 자랄 수 없으니 과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뭐 쉽게 이렇게 인성과다 하면 문제가 있다. 도식이라고 그러나? 도식이라고 그러나? 식상을 극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인성에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경금과 경금이 비겁이 강해지면 목이 자랄 수가 없다. 돌산에는 목이 자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산의 손실이 크거나 재산 문제로 다툼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경금이 임수가 강하면 물속에 빠진 보석이나 돌덩이가 돼서 유용성을 잃기 때문에 큰 소득이 없고, 경금은 물 밖에 나와서 병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병화를 보지 못해서 관에 득이 없으니 소득도 없고 명예도 없다. 이건 뭐 식신상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금이 괴수를 만나면 원광석에 광석에 내리는 비가 됩니다. 비가 되면 녹슬어서 문제가 되고 병화를 가리니 가치가 없어 새 방망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뭐냐, 상관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성이 강하면 세상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고 해요. 경자일주입니다. 어제 경자일인데, 경자일은 금수 상관을 깔고 있죠. 화술이 좋고 직장인은 어렵고 전문 기술이나 교육이면 좋겠다. 경인은 숲속의 바위가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신은 커다란 바위가 되고 임수가 장생하니까 스스로 사업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경술은 험한 산의 바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괴강. 경금일주는 보통 짤딱막하니 키가 작고 뚱뚱합니다. 근데 무섭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성남에 계신데 경금일주입니다. 경진일주예요. 천억대 부자예요. 100억대, 천억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당했습니다. 멋있게. 참, 그런 일이 있죠. 또 경자일주들은, 경자일주 바위에서 내리는 바위에서 내리는 물, 기도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종교와 철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또는 직상이 있어서 상관이 되니까 결단력이 강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기 고집이 세고 한번 하려고 하면 한다. 경자는 한밤중에 뭐가 되죠? 한밤중에 식상이에요. 한밤중에 경금을 이때 뭘로 보냐면 빛을 봐요. 또 한밤중에 빛이야. 도하기 때문에 유흥도 합니다. 이게 유독히고 뭐 술집이라는 개념보다도 유흥 쪽, 예체능 쪽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경자는 경자일주 여자분들은 하체가 약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해드리는 얘기는 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경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제가 6이었기 때문에 600금성은 승부욕이 강하고 큰일을 꿈꾼다, 이건 맞는 것 같고, 사고력이 분명하고 본인의 소신대로 산다, 자기 꿈대로 산다, 권위의식이 강하고 실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천력, 통솔력이 강하다, 조직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600금성은 건궁이고 아버지 자리이고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 권력에 욕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가 투자궁이 됩니다. 송궁은 거래궁이 되고, 곤궁은 장사궁이 되고, 건궁은 투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거를 볼 때 이 세 궁을 보면서 안파가 맞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궁 자체가 송궁과 곤궁의 중간체이기 때문에 어떤 큰 사업을 물어볼 때는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성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 속에서 제가 하는 논리나 이론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십성으로 하시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 이론은 조금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성과 내정과 간지를 이용해서 보시는 분들 입장 속에서는 대단한 중요한 공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수 6, 제가 6입니다. 사업은 한번 했고요. 말아먹었습니다. 구성수 6은 첫째, 관청과 거래합니다. 거기가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관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백금성이 사업합니다. 대기업과 거래한다. 두 번째, 육백금성은 인생에 한 번은 엎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육백금성인데 제사주가 약한 사주입니다. 큰 사업을 합니다. 절대 안 된답니다. 육백금성은 사주가 강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반드시 망합니다. 세 번째, 육백금성이 이를 만났습니다. 여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부부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본명성 2가 6을 만났을 때, 본명성 6이 2를 만났을 때, 이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사주상으로는 오늘 병수를 줍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각자 사세요. 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하자. 신금이 4월입니다. 결혼하지 마세요. 왜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어찌 사냐? 그냥 친구처럼 밖에서 만나서 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혼자 살아요. 이게 답입니다. 호인무성하게 사주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